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7일이고요. 오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긴급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내 희생으로 당이 쇄신이 됐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당의 총선 전략에 대해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여론조사 나왔는데 한동훈 잘하고 있다 48.9%, 이재명 40.2%. 뭐 이런 조사 저런 조사 봐도 이재명이는 미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희생을 안 했다면 당이 쇄신에 대해 할 얘기가 있었겠느냐. 불출마 선언을 한 장제원 의원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친윤 핵심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월 11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작년 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 여당의 총선 위기감이 극에 달했고 이후 출범한 인요한 혁신위는 대통령 측근의 희생을 압박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민의힘 공천 결과 친윤계가 대부분 공천을 받았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장제원만 억울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인터뷰에서 후회하거나 억울하다고 한 적은 없다.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불출마로 부족하게나마 분위기가 반전됐지만 남은 30여일간 총선 민심이 서너 번은 출렁거릴 것이다. 자만해서도 안 되고 패배감에 빠져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불출마 선언 후 어떻게 지냈냐라는 질문에 16년 정치 인생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집사람이 출판 기념회로 후원금 모으는 게 보기 싫다고 해서 정치 입문하고 책을 안 써왔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역사학자와 달리 내가 기록할 부분도 있던 겁니다. 나 중심의 무용담이 아니라 정치적 사건들을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 입문했을 때 미국산 쇠고기 촛불 집회가 있었고 한미 FTA, 용산 사태, 4대강 사업, 탄핵과 윤석열 정부 탄생까지 주요한 사건을 겪었습니다. 보수 세력이 재평가받을 대목도 많이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선인 비서실장 때부터 희생을 각오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맡을 때부터 각오는 했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 당이 흔들리고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로 부산 민심이 요동쳤습니다.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29표가 나오자 부산 시민을 기만한 것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판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남은 건 총선에서 질서 있게 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총선에서 패배하면 윤석열 정부가 식물 정부가 되고 장제원이 4선을 한들 식물 국회의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책임론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 최선이었습니다. 불출마 발표 5일 전 부산을 방문한 대통령과 만났는데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기일에 부산 산소에 가서 마지막 고민을 했습니다. 그날 대통령이 행사 때문에 부산에 오셨습니다. 무슨 메시지가 있었던 건 아니냐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통령께서 메시지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더 이상 당을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오후 6시까지 지역구 일정을 마치고 서울행 비행기를 타기 전에 보고 싶은 아버지 이제 잠시 멈추려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혁신이가 희생을 요구할 때 버스 92대를 대절하고 4,200명이 참석한 지역구 산악회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부적절한 세과시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당과 정부를 위해 할 일을 찾을 텐데 외부에서 압박하고 사냥해서 그 피로 국면 전환을 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을 위해서 희생할 용의는 있지만 그냥 수도권으로 가라는 얘기는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산악회 행사는 석 달 전부터 준비한 건데 새몰이했다는 것은 과장된 평가입니다. 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혁신이나 여권 누구에게서 수도권 출마 요청을 받은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인요한 위원장을 비롯해서 누구에게도 연락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부, 여당 지지율 하락 등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분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책임은 져야 됩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그런 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장제원 의원을 비롯한 친윤 핵심 의원들을 불러서 희생할 의사를 물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라는 질문에는 오보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친윤 핵심 의원들이 대부분 공천 받았는데 장제원만 억울하다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는 내가 내린 결정을 억울하게 생각하면 너무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나마저 희생 안 했다면 당 쇄신에 대해 궁색하게나마 할 이야기조차 없지 않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총선 후 3년이 남았는데 총선 패배로 아무것도 못한다면 그 절망을 어찌 감당합니까? 억울하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지금 와서 너무 섣불렀던 것 아니냐, 억울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분들이야 있겠지만 작년 12월 우리 당은 너무 큰 위기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빨리 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늦게 내려놓은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다라는 질문에는 그런 평가를 하기에 앞서서 난 대선 국면부터 지금까지 총 4번의 백의종군을 했습니다. 대선 선대위 때 비서실장에 내정됐지만 김종인이가 반대해서 선대위에서 아무 직책을 맡지 않았습니다. 인수위 끝나고 정부 요직이나 대통령실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도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로 김기현 체제가 들어서고 사무총장을 하고 싶었습니다.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이번 총선을 반드시 승리해 보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기현 대표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포기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불출마 선언은 4번째 백의종군입니다. 대통령의 남은 임기인 3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 불출마가 조금이라도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된다면 그간의 과정이 결코 헛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공천을 평가한다면이라는 질문에는 총선 참패 분위기에서 한번 해보자는 분위기를 만들어 왔다면 잘한 것 아니겠습니까? 검사 공천, 용산 공천 같은 프레임에 걸리지 않은 것도 선방했다고 봅니다. 좀 더 많은 중진이 희생하고 내려놨으면 극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국회가 점점 왜소화됩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자꾸만 쳐내면 누가 정권을 위해 일하겠습니까? 상징적으로 저의 희생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최근 낙동강 벨트를 포함해 부산이 주목받고 있는데 최근 부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상실감이 기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다녀가시고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산업은행 이전, 가덕도 신공항 완공처럼 부산에 대해 명확한 목표를 갖고 지원해주겠다는 정부가 역대 또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선 전망에 대해서 한 명의 말 실수로 판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요. 16년 동안 크고 작은 선거판을 경험해 봤는데 결론은 예상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민심은 진영으로 확연히 갈립니다. 무소속 출마했을 때 제 지지율이 60%로 시작해서 선거 직전에는 30%대로 끝났습니다. 그만큼 예측이 어렵습니다. 총선까지 30여일이면 민심은 서너 번 바뀝니다. 자만해서도 안 되고 패배감에 빠져도 안 됩니다. 후보 한 명의 말실수 한 번이 전체 판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국민에게 호소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어떻게 평가하냐라는 질문에는 총선 관리라는 특임을 받고 비대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지금 평가하는 건 이릅니다. 저처럼 불출마한 사람, 공천받아서 후보가 된 사람,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당 지도부 전체가 절박한 마음으로 뛴다는 생각만 할 때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총선에서 지면 장제원의 정치적 인생도 없다는 생각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친윤 중에서 유일하게 불출마를 선언했다는 장제원 의원. 그 희생이 지금
한 알의 미랄이 돼서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 지금 대가 올라오고 있죠. 이제 4월 10일이면은 열매로 정말 감동적인 열매를 맺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론조사 나왔습니다. 총선 지위 한동훈 비대위원장 잘하고 있다 48.9%, 이재명이 잘하고 있다는 것은 40.2%입니다. 4.10 총선이 34일 남은 가운데 우리 국민에게 이재명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총선 지휘 능력을 각각 물었더니 한동훈 위원장의 긍정평가가 이재명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재명의 총선 지휘 관련 긍정평가는 40.2, 부정평가가 56.1로 부정평가가 거의 16%나 높았습니다. 반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긍정평가는 48.9, 부정평가는 45.5%로 긍정평가가 더 높았고요. 이재명과 비교하면은 8%, 거의 9%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긍정평가 거의 여기서 거기서 거기 그냥 개딸들 지지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강원도, 제주, 그리고 광주 전남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 응답이 과반을 기록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반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매우 잘하고 있다가 32.7, 잘하는 편이다가 16.2로 잘한다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남녀 모두 긍정평가가 부정평가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요. 광주 전남북과 강원 제주를 제외한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더 높았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 순항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대선 가상 대결을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붙여봐도 43.2 대 42.3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기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격차가 더 벌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한동훈 같은 아들, 이재명 같은 아들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한동훈 같은 사위, 이재명 같은 사위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 선택의 여지는 없는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자, 비례 투표 같은 경우도 국민의미래 38.6% 나왔고요. 민주당, 민주연합이 22.7%로 아주 그냥 바닥을 쳤습니다. 다만 조국신당이 20.3%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조국신당이 민주연합을 따라잡는 것 아니냐, 뒤집어버리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지금 비례정당 당선권 20명, 자기네 10명의 용해인당, 그리고 통진당의 후신 진보당, 그리고 좌파 세력 10명 이렇게 붙여주겠다고 얘기를 한 건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완전히 그냥 망할 수밖에 없죠. 한 5석에서 끝날 가능성도 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신당이 완전히 비례대표는 잡아먹는 교차 투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적절하게 서로 표를 깎아먹는 것. 그래서 국민의힘이 일당을 넘어서 과반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죠. 이준석 개당은 그냥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펜코만이 이준석을 지지한다라는 얘기가 나오자 펜코에서 댓글이 열심히 달렸대요. 펜코도 이준석 지지 안 한다. 자, 이게 현실인 거겠죠. 자,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 바로 전공의 집단 사직 관련입니다. 국민의 10명 중 7명이 전공의의 집단 사직에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65.6%가 공감하지 않는다, 공감한다가 25.1%로 나타났는데요. 정부가 대학 입시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하면서 의사단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열고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가운데 8,945명이 이탈한 바 있습니다. 복귀한 전공의는 565명에 그치면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자 의사를 향한 여론이 차가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73.1%가 공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요. 부울경에서는 69.3%, 그리고 대전, 세종, 충남북에서 68.4%가 공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면에 공감한다라는 의견은 광주, 전남북에서 57.3%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는 공감하지 않는다가 30대 74.1%, 40대 69.6%, 60대 67.8% 이렇게 나왔는데요. 단 50대 공감한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57%로 역전이 되었습니다. 정부 정책과 관련해 벌어진 사태인 만큼 국정수행평가와도 연관이 있었는데요. 국정수행평가에 긍정적으로 평가,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한 응답자 중 82.6%는 그 사직에 공감하지 않는다, 집단 사직에 공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답변한 응답자의 82%가 집단 사직에 공감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새로운 미래 71%가 공감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다만 개당은 공감하지 않는다가 50.1%로 모든 정당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죠. 자,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에서 잘한다 하지만은 역시 여당의 선거는 대통령이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쌍끌이로 여론 지금 아주 그냥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 총선 우리가 승리하는 길밖에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저기서 윤석열 대통령을 도전하려는 세력들, 조국 같은 경우는 조기 탄핵을 시키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고 조국이 2심에서 실형 2년을 선고받은 지금 깜빵 가야 될 자라는 부분이 변하는 건 없습니다. 아무리 조국이 날뛴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깜빵 들어가서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피선거권 박탈까지 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못 나옵니다. 여기저기서 설레발 치는 사람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팩트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필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